네, 대전 돈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네, 2학년 1학기에서 국사 배운다고 해서 앞부분만 해달라고 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는 역사 이전 먼저, 그러니까 역사시대는 문자로 나눴으니까 문자가 없이 유물과 유적으로만 구분하는 시대. 그러면 유물과 유적, 유물이 뭐가 있느냐? 석기가 있고 청동기가 있고 철기가 있는데, 근데 석기는 돌이고 청동기는 800도에 녹는데 청동은 800도에 녹아요. 800도에 녹는데 구리하고 주석은 청동, 구리하고 아연은 황동. 그래서 800도에 녹고 철기는 1500도에 녹아요. 그래서 발견이 뒤로 갈수록 어렵게 될 테죠. 이제 특징은 돌은 단단한데 청동은 좀 물어서 제사용기로, 청동 거울이나 방울, 제사 지낼 때 용기로만 사용 많이 했고, 철기부터는 농사도구나 무기 등으로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냥 채집을 하다가 신석기의 특징이 돌을 갈아서 쓰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해서 벼농사를 했다는 거예요. 벼농사 처음부터는 안 했고 처음에는 조피 수술을 하다가 나중에 점차 벼농사를 하고, 병서를 하니까 그 식물 찌끄러기로 옥축, 가축들을 잡아놓고 길렀다는 거죠. 진정한 벼농사는 이때는 뭐라고요? 조피 수술을 하다가 벼농사를 시작한 건 청동기고, 철기 때는 이제 농사를 많이 했다는 거죠. 자, 신석기 혁명은 어쨌든 농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뗀 석기는 부셔갖고 깨가지고, 그러면 갈은 석기고, 그쵸? 그 다음에 청동인데 비파형 동검이나 세형 동검이 있는데, 비파처럼 널찍한 거 배기용에다가 찌르기용인 날카로운 세형 동검으로 나중에 발달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청동기에 반달돌칼이 있다는 것은, 반달돌칼은 이렇게 반달돌칼을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잡고 여기서 띠를 묶은 다음에 이렇게 곡식을 긁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반달 모양의 돌칼로 간석기로 되어 있는 거고, 추수용 돌, 철제 농기를 썼고 무기도 썼고 청동도 유식용으로 아직도 계속 사용했다는 거죠. 자, 집을 살 때 여기는 이동생활하고 동굴하고 막 지어서 그냥 지었고, 이거는 정착생활을 하니까 이제 기초적으로 이렇게 틀을 잡아갖고 음식으로 지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된 음식을 졌다는 거예요. 사장 채집이니까 채집하고 바로 먹었고, 농사를 지니까 이제 토기가 필요했는데, 이게 이렇게 쌓아서 올렸는데 깨질까봐 이렇게 빗살 모양으로 쳐가지고 처음에 만들다가 능력이 생기니까 이제 무늬가 없어도 잘 연결해서 민무늬로, 아니면 미송리식처럼 이렇게 모양이 있는 토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토기를 또 사용을 했습니다. 자, 신석기에서 가락바퀴가 있다는 건, 가락바퀴는 이렇게 동그랗게 돼갖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나무를 껴요. 그래서 껍질을 이렇게 벗겨갖고 요 가락바퀴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 껍질을 잡으면 비비비 실처럼 꼬이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써있고, 옷 만드니까 뼈발을 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청동기가 되면서 이때는 뭐 어쨌든 농경 목축을 해도 그냥 소규모로 했는데, 이 벼농사 되니까 이 생산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남는 생산물이 생기니까 사유재산도 생기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부리니까 계급도 생기고 국가도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제 철기가 되니까 교역을 통해서, 중국과 교역을 통해서 명도전, 이렇게 칼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이름이 명도제예요. 명나라가 아니라 발량저절한 돈, 엽전, 붓, 한자 사용, 이렇게 특징이 되는 거고, 나중에는 청동도 그렇고, 그쵸? 세형 동검, 이렇게 날카롭게 찌르는, 청동기가 아니네요. 찌를 수 있는 잔무늬 거울이라든가, 아니면 거푸집으로 이렇게, 거푸집이 뭐냐면 진흙을 이렇게 찍어갖고 놓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틀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 쇠를 부으면 나중에 진흙만 털어내면 칼이나 도끼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잔무늬는 잔잔한 무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선사시대를 지내다가 이제 고조선, 원래 이름은 조선인데, 나중에 조선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고조선으로 부른 거예요. 조선이 생겼는데, 그래서 단군조선, 제일 처음에 단군조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하는 홍인데, 여기에 천부인 뭐 이렇게 서상을 해서 농경사회로 농사를 짓니까 뭐 운사, 우사, 그죠? 운사, 우사가 있고, 구름운, 비우, 우사, 운사, 우사를 거느리고 왔고,
공을 모시는 토템이에요. 토테미즘은 토끼 같은 동물을 녹이는 거고, 애니미즘은 애니메이션처럼 영원, 만화 영화처럼 영혼을 숭배하는 거고, 토테미즘, 애니미즘은 좀 다릅니다. 자, 환웅, 이게 이주민족인 환웅과 곰토펜, 주거하는 민족인 곰토텐 민족이 결합해갖고 단군, 박달나무단 군. 그러니까 이 박달나무가 천재를 모시는 큰 나무예요. 이거 나무를 타고 내려오는. 그래서 이걸 신단수라고 해요. 신단수. 신을 모시는 신 박달나무 단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 단군과 왕검, 정치적으로 힘센 왕검이 제사와 정치가 일치돼서 한꺼번에 한 사람으로 된 겁니다. 근데 이 단군조선의 미송리라는 동네에 토기식,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또 토기 하나 있었는데 미송리식 토기가 있죠. 그리고 청동기가 단군조선기라는 겁니다. 자, 비파양동검 어떻게 됐어요? 세영동검, 비파양동검에서 이 비파양동검, 이때는 비파양동검에서 나중에는 세영동검으로 가죠. 철기시대 때는 이렇게 비파양에서 세영으로 넘어가는데, 자, 어쨌든 이때 힘이 세지니까 고인돌을 만드는데, 고인돌은 북방식과 남방식이 있는데, 북방식은 썩으니까 썩으니까 이렇게 북방식은 썩지 않으니까, 남방식은 이렇게 썩으니까 이게 통풍이 잘 되게 했고, 북방식은 이렇게 하고 그냥 묻어버렸어요. 이렇게 짠돌로. 큰 돌 두 개로 이렇게 받치는 건 남방식이고, 작은 돌로 받치는 건 북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남쪽에 사니까 이런 게 더 흔하니까 이걸 고인돌로 알고 있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8가지 조문이 있는데 전해지는 게 3개밖에 없다고 하죠. 어쨌든 노동력을 중시하고, 사유재산하고, 그 다음에 계급 종으로 삼고, 가부장적인 제도로 중시되는 8조법금을 해석하는 방법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단군 정신에서 나중에 좀 지나서 이 조선의 종류가 이제 위만이 왕이 되는 위만조선이 돼서 철기 문화를 수용하고, 중국 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쨌든 위만조선, 그 다음에 중개무역을 하면서 강성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한 나라에서 자꾸 공격해서 한 나라를 만든 한 무제가 무수를 하니까, 융성하겠죠. 얘가 쳐들어와서 4구년, 낭랑, 진범, 현도, 임둔, 뭐 이렇게 왔는데, 마지막에 낭랑공주에서 낭랑이 멸망하죠. 이렇게 한 사군을 만들었는데, 이 위치가 한반도다, 중국이다, 여러 설이 많습니다. 어쨌든 8조법에서 60조의 법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 고조선이 이제 분화가 돼서, 고조선 거의 자리에는 거의 부여가 없는 짱입니다. 제일 커서. 이 부여에서 왕자가, 가서 만든 게 고구려, 또 요 부여에서, 내려가고, 옥저 동해를 지나서 사만에 내려가서 백제의 왕자가 내려가면 백제고, 신라만 좀 떨어져 있죠. 이렇게 백제를 만듭니다. 부여로. 자, 그러면 부여가 이제 원래 처음인데, 부여를 보시면, 농경도 하고 목축도 둘 다 했는데, 왕국은 안 되고, 연맹왕국이 됐습니다. 연맹왕국, 그럼 사출도. 사출도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만 있는 동물들 생각하면 돼요. 저팔계, 돼지, 구, 뭐죠? 거북구, 우, 소우, 마는 뭐죠? 말마. 그럼 구는 개구입니다. 개, 돼지, 뭐라고요? 말, 소.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이게 사출도라 그래요. 요 동물들을, 토템을 생산하는 가문들이 연합해서 연맹왕국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형이 죽어요. 그러면 형수를 돌봐주는 게 형사 취수제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같이 묻어버려요. 순장. 생활했던 사람. 그러면 12배로 배상해라. 12책. 그죠? 책임 12배. 이렇게 부여해서 왕자가 왔다 그랬죠? 근데가 좋은 땅에 있겠어요? 없으니까 약탈해요. 전쟁 맨날 해요. 여기에 사출전에 있는 애들 골고 도망왔겠죠? 그래서 고동입니다. 백고동. 동맹이라는 하늘의 행사. 연고도 하늘의 행사예요. 이게 뭐예요? 동무. 내동무가 10월에 얘도 동해 옥동자. 그러면은 이렇게 333 해갖고 우리나라 그리면 여기 부여, 여기 고구려, K, 여기 백제, 여기 신라, 옥동자, 여기로 옥저 동해. KBS에 옥동자 옛날에 있었죠? 옥동자.
그 다음에 탐나라, 제주도, 우산구, 탐나라, 우산. KBS 옥동자의 탐나라, 우산. 이렇게 외우면 다 외워지는데, 어쨌든 고구려 약탈전의 연명학교고, 형사취수제, 똑같죠? 이렇게, 여기서 왔으니까. 서옥제는 전쟁을 하니까 자꾸 죽어요, 남자가. 대릴 사이로 빨리빨리 내려와요. 근데 제가회에는 뭐라고요? 여기에서 가문들이 내려와요, 가문들이. 그래서 여러가지, 백제처럼, 여러가지 가문이 회의를 한 게 제가회의입니다. 마가, 구가, 우가, 저가, 가적, 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옥동자는 여기 옥이라고 했죠? 옥죠? 그리고 해산물, 농경물이 있고, 여기 평화가 조금 있어요. 작은 나라고. 여기는 자꾸 며느리를 뺏어가요. 고구려들이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며느리 데려다 결혼해요. 민멸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산맥들 많고 그러니까 가족이 공동으로 묻어요. 동해는 그 밑에죠. 그러니까 해산물도 풍부하고 농경도 있고 평화 좀만 있는데 여기에 단궁, 조만한 말, 과하말, 과일나무 밑에서 탈 수 있는 말, 과하마, 조만한 말, 반어피,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개 같은 거, 작은 나라예요. 근데 여기는 조개원을 했어요. 자기네 부족 외에서 결혼하고 여기도 책화예요. 12책처럼 사냥하는데 자기들 사냥터에서 다른 애들 하면 부족끼리죠. 부족끼리 배상했어요. 자, 이렇게 여기에 BS 백제하고 신라고 여기 변환이 있죠. 변환 이렇게 있는데 변홍사도 있는데 이 변환적인 철이 많았어요. 철. 그래서 연맹왕국을 만들었고 얘네는 5월 10월 두 번이나 했네. 잘 됐으니까. 여기는 신기하게도 신지읍차라는 정치세력이라 하고 소도라는 이렇게 깃발해갖고 삼조고에서 까마귀 딱 놓고 하면 요 동네에는 들어가면 안 됐어요. 그래서 천군, 책사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자, 근데 외울 때 또 이렇게 외워도 돼요. 백고동도 들으면서 학부영. 우리 학부영이 백고동 올리면서 몇 월 달? 5월 달, 10월 달에 내 동무가 있는데 말썽을 피웠어요. 그래서 백고동 올리면서 학부형이 오세요. 섬에 사시는데 5월달, 10월달 두 번이나 혼나러. 심각하지?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그래요? 자, 고대국가, 정복. 국가를 만들면 정복하고 왕터를 확장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중앙에 와가 있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나눠서 연맹왕으로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한 집안이 왕으로 하고 얘네는 왕부에만 돌아가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얘가 왕이 되는데 처음에는 형제끼리 힘센 형제끼리 나누다가 나중에는 내가 진짜 힘세지니까 내 아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부자 상속이 되고 왕권이 강화되려면 필수적으로 법이 있어요. 율령 법이 반포돼야 되고 관직제도 반포되고 복장도 통일해서 관직 복색도 생기고 관직 무슨 그래서 2조 호조 이런 거 의정부 회의 이런 관직 제도도 만들어지고 율령도 반포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통일되기 위해서 불교를 이용해 가지고 불교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묶기도 합니다. 됐나요? 자, 삼국시대는 고주몽 화살 잘 쓰는 사람 고주몽이 그죠? 백제는 온조 그죠? 다 어디서 내려왔어요? 부여에서 내려왔어요. 부여에서 고주몽, 백제, 온조. 그러니까 박격거사에만 다르고. 자, 보시면, 고구려에서 정복 활동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옥동자 다 복속했죠. 이제 게르부하고 전로부, 이런 게 있는데, 전로부, 게르부, 무슨 그 부족들이 있는데, 이 게르부의 고씨가 짱을 먹는 거야. 그대로 계속. 왕위를 자꾸 내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부족들이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지방이 나누는 것처럼, 부족을 5부로 나누고 행정도 5개로 딱 맞추고 처음에는 뭐라고요? 형제끼리 센 사람을 하다가 나중에는 내 아들한테 부자 상속이 된 거라고. 그렇게 된 중에서 미천왕이 낙낙을 공격해서 축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13년 미천왕 아마 313년 같은데 잘못했나? 어쨌든 그 다음에 소수림왕은 소수점까지 법령을 만들었어. 불교도 하고 그죠? 대학도 만들었어. 공부 열심히 했네. 중앙집권대 강화 그죠? 대학 만들고 법률, 불교 이거 다 종교, 대학 다 만들었어. 소수림왕이. 광개토왕은 땅 넓혀서 백제도 공격하고 가야도 공격하고 신라군도 원조하고 그죠?
영락. 연호가 뭐냐면 나는 대왕이 돼서 황제가 되면 금년을 영락이라 해라. 그럼 광개토왕이 즉위한 1년은 영락 1년, 영락 2년, 영락 3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연도를. 연도의 호칭이야. 영락. 일제시대는 소화 1년. 일본 황제에 따라서 소화 2년, 뭐 소화 3년 이렇게 했어. 자, 그런 다음에 광개토왕 아들 때 장수왕 때, 그죠? 남하 정책을 해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왜? 중국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한강에서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중국 공격하기도 편한데, 사실은. 이해되세요? 그래서 백제도 공격하고, 나중에 남북조랑 동시에 연결도 하다가 내부 분열돼서 망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얘는 고구려는 일찍, 부여 옆에 있으니까 일찍 잡혔죠? 맞아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런데 백제는 그러면 저대로 정비가 안 된대요. 왜? 고구려에서 있다가 또 밀려온 애들이 고유왕 때 처음에 정복 활동하고 한강 유역을 처리하고 요거 관제 정비되면 중앙집권 되죠. 복색도 만들죠. 육자평 16관등하고 육자평 관직제도 만들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근초고왕에서 초거대 세력으로 마한 통합, 마한 진한 변한, 마한 이렇게 백제 지역을 사만이라고 했어요. 사만 세 개. 마한, 그죠? 진한, 변한, 마한, 변한, 진한. 진하게 여기는 사로국이란 나라 말고 여러 나라. 여기는 목주국 말고 여러 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러 나라를 다 통합한 거야. 그래서 백제를 만든 거야. 통합해서 이제 백제로 합쳐졌으니까 이제 고구려 공격한 거야. 그런 다음에 배 타고 가서 요소 산둥 지방 여기 있는 또 지방도 쳐들어간 거야. 침량에 불교를 공유했네요. 침 흘리면서 불교를 공유하고 비유왕이 그죠 나제 동맹 신라 백제 동맹을 만들었죠. 그런데 계로왕이 죽었죠. 개억울에 문주왕이 웅진은 공주예요. 부여는 사비예요. 사비는 뭐라고요? 현재의 부여. 웅진은 뭐라고요? 공주. 웅공 비슷하죠? 사부 외우면 되죠? 사부 웅공 됐어요? 웅진 뭐라고? 문주왕대. 문주왕 우웅 됐어요? 무령왕 때 무령왕릉 한번 짱이죠. 22담로 전 세계 우리나라 주표 해외에 22개의 지역구를 만들었고 성왕 때는 뭐라고요? 사부 성왕 용성했어요. 국호를 남부여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한번 탈환했다고. 왜? 백제가 부여에서 나왔죠? 우리는 부여의 정신을 계승하는 남쪽에 있는 부여 나왔어. 남부여. 됐어요? 신라는 더 늦네요. 얘네들보다 100년이 늦네요. 뇌물 마립간 왕도 아니고 마립간. 근데 왕이 사식을 김이박 그죠? 박석김인가 박석김 아니다 박석김 석씨 석탈에 박혁것의 석탈에 김알지 이렇게 해서 왕이 세습하는데 김씨가 마립간이라는 대장군이라는 칭호를 쓰고 낙동강 쪽에서 조그맣게 있다가 힘없어서 고구려가 도와주고 그래서 호유명골에서 고구려가 도왔다라고 그림 밑바닥에 있다고. 자, 신라하고 백제하고 나중에는 자꾸 하다가 신라랑 백제랑 결합해서 고구려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고구려 견제도 좀 했죠. 지증환 13년 선나라 우상국 거기 나오죠? 왕 우경 소농사 우상국 정복, 우상국 독도, 울릉도 독도, 울릉도, 탐나라 제주도, 우상국 독도, 수리수설 농사시설, 법 부전이니까 법이네 법, 불법이네, 한주도 병부, 금강가야 옆에서 가야 뺐고, 독자연호 여는 건원이네, 건원. 이해됐어요? 건원. 진흥왕은 화랑도 개편해서 나중에 통일 준비를 하지. 자, 가야연맹에서 가야는 육가야가 있었는데, 육가야가 있었는데 전기 가야는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했다가 나중에 대가야를 중심으로 됐는데 나중에 말해 왜 여기에 봐 금강가야가 신라에 공격당하잖아. 철 발사하고 변홍사 중개무역하고 근데 법흥왕에서 멸망됐죠.
그래서 법흥왕이 금관 만들었나 보네. 이거 박살내고. 근데 대가야는 다시 이제 대가야를 중심으로 딱 되어 있는데 진흥왕이 완전히 박살내서 신라만 진짜 발전하네. 이해됐어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